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에 25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보인고등학교 졸업생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수시도 6장을 쓰긴 했는데 6장 모두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시 합격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시는 합격할 수 있을까?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대입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런 걱정들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학업에 매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서울대학교라는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주변에서 서울대학교 합격 소식이 들려온다면 정말 부러웠고 나도 꼭 저 대학교에 가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이 5글자가 일종의 제 중간 목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지금도 제가 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를 갈 수 있었던 데는 제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던 부모님,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주셨던 고등학교 1, 2, 3학년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적극적인 컨설팅으로 대입에 대한 길을 안내해 주신 부주입의 수시 컨설팅 상담 선생님들,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특히 수학 부분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신 구주입의 윤종원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정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처음부터 정시로만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시랑 정시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내신과 수능이 주는 느낌이 다르듯이 수시 준비랑 정시 준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신은 암기 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수능은 문제풀이 능력을 더 많이 요구하죠. 하지만 내신에서 사용하는 문제들은 결국 그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문제들이고 제가 암기한 아이디어들은 수능에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 수능 준비하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특히 저의 모교인 보인고등학교는 내신 문제에 수능 형식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수시 준비를 하면서 정시 준비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정시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수시 준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시 준비를 하면서 수능 형식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지고 또 수능 형식과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정시만 준비하는 것보다 내신 공부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수험 생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정시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과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든 과목을 하루에 다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 과목을 하루에 몰아서 푸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날마다 풀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은 하루에 무조건 1시간 이상씩은 볼 수 있게 했고 과학 탐구의 경우는 이틀마다 번갈아 가면서 또는 날마다 바꿔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에는 이제 마지막 내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올인을 할 수 없었지만 3학년 2학기 때는 내신 준비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학년 2학기 때는 거의 매일 정해진 루틴대로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수능은 꾸준하고 또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루 일과의 마지막에 그날 공부한 내용 중에서 모르는 내용이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따로 정리를 해서 연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탐구까지 각각의 과목에서 그날 공부할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날의 저녁에 따로 정리해서 벽에다 붙여두고 계속 익혀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을 예로 들자면 초월함수 개형 추론이나 로그 함수의 진수 조건과 같이 아무리 간단한 부분과 개념이더라도 내가 문제를 풀 때 활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활용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모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 연습했었습니다. 이 점이 수능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수학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학교 또는 학원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학습했었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문제에서 사용한 개념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들을 따로 정리해 두고 학교 모의고사나 다른 문제집을 풀 때 이 아이디어들을 적용하면서 풀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또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또 모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따로 노트에다 정리를 해서 익혔고요. 모의고사 복기나 문제 풀이 후 오답 정리를 할 때도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을 내가 잘 적용했는가, 만약 적용하지 못했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를 공부할 때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여러 파트가 있고 각 파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지문들이 있습니다. 이 지문들마다 어떻게 읽어야지 주어진 정보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정보들을 문제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었고, 또 이를 연습하기 위해서 평가원 기출이나 리트 기출 같은 것도 조금씩 보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수능 당일날 시험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워낙 또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 긴장도 많이 될 거고 하루에 여러 과목을 몰아서 보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능을 보기 전에 수능과 비슷한 형식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제 모교인 보행고등학교의 경우 수능 한 달 전부터 아예 수능 시간표대로 종도 그렇게 쳐줬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라도 그렇게 수능과 비슷한 형식과 시간대로 하루를 몇 번 겪다 보면은 수능의 환경에 익숙해지고 이는 이제 수능 공부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제가 합격한 전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정시 일반 전형은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을 봐야 합니다. 이 면접은 자연계 면접처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지, 선생님이 된다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지를 물어보는 면접이에요. 주로 긴 지문 하나를 주고 이와 연관된 문항 3개를 준 다음에 이 문항 3개에 대한 응답을 10분 동안 발표를 하면 되는 형식의 면접입니다. 저는 이 면접을 학교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기출문제 파일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 기출문제 파일을 사용해서 실제와 비슷한 형식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했었고요. 모의 면접 내용은 녹화를 해서 제가 복귀를 할 때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 자세라든가 아니면 말하고자 하는 바라든가 등등에서 보완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또 최근 교육에 관련 이슈나 트렌드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직견을 넓히고 교사로서의 책임감 등등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구주입의 학원을 중학교 3학년 때 광진번원에서 처음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송파번원으로 위치를 옮겨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끝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도 모두 구주입의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또 컨텐츠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송파본원에서 제 담임 선생님이셨던 윤종우 선생님께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업 중에 모르는 문제나 문항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 질문 드리면은 수업이 끝난 후에라도 친절하게 봐주셨으며,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 또 무엇을 알고 그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짚어주셨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이 이해될 때까지 다양한 풀이법을 끝까지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진행하실 때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수업을 진행하셨으며, 문제풀이 시간에는 다양한 풀이 방법들과 아이디어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윤정원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주입에서 제작한 여러 컨텐츠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구주 2배 모의고사랑 수능 디펜스 이 두 컨텐츠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 2배 모의고사는 방학 도중에 매 주마다 하나씩 제공해주는 수능 형식의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매 주마다 제공을 해주는 거다 보니 주마다 계속 수능 형식의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계속 복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디펜스도 구주입의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수능 형식의 모의고사고 실전 감각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 디펜스라는 시험지 안에 새로운 문항들과 익숙한 문항들을 적절히 배치를 해 놓아서 실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준 것이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회나 수시 컨설팅과 같이 공부 외적인 부분으로도 구주입의 학원은 학생들에게 대입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동생이나 후배들한테 구주입의 학원을 소개한다면 이러한 컨텐츠들과 또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며 구주입의 학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주입의 수시 컨설팅은 제게 있어서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수시 준비도 했지만 학교 내신에서 성적이 상위권이었긴 했어요. 근데 극상위권은 아니었고 또 최상위권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로 쓸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잡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에 컨설팅을 받아봤을 때는 어떤 곳은 또 너무 높게 또 어떤 곳은 너무 낮게 예상 범위를 잡아주었던 경우도 있어서 제 성적에 맞는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근데 구주입의 컨설팅에서는 지난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 성적과 비교 분석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대학들을 많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은 대학교도 추천해주지 않고 제 내신의 장점들과 단점들까지도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유리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불리한 부분이니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줬던 것 같아요. 또 문과 교차 지원과 같이 일반적인 길 말고도 다양한 길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구주입의 수시 원서 컨설팅 덕분에 좀 더 수시 원서를 원활하게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말도 안 되게 빨리 풀어내지도 못하고 영어 지문을 국어책 읽듯이 술술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게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이 안 나온다고 수시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다고 정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이러한 후회를 하고 있는 만큼 후배분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목표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학업에 정진하다 보면은 언젠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다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